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파나소닉이라는 카드 이외에 다른 카드를 갖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들고 온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이 바가지 방송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일본 기업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오늘 이야기한 이 기업은 처음 나오는 기업이겠네요. 그리고 아마 이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뭐 투자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알만한 기업일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분들한테는 이미 기억 속에서 사라진 일본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이 뉴스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오늘 이걸 들고 왔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 먼저 이 일본 기업을 설명하려면 이거부터 먼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상당히 이제 이 기업이랑 관계가 깊은 기업인데 2020년 10월 14일 새벽에 발표가 된 아이폰 12를 만드는 애플이죠. 사과 12네요. 사과 12. 사과 12. 전 세계적으로 아마 관심이 많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이폰이 나올 때마다 역대급으로 망했다. 아니면 또 역대급 디자인이다. 이번에 저거 누가 사냐? 저건 나도 산다. 이러면서 이제 맨날 싸운단 말이에요.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폰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갈려지는데, 일본 내에서는 이번에 이제 이런 애플의 아이폰, 이런 발표를 두고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무라타 제작소 등 애플 관련 주가가 상승했다. 이게 10월 13일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날 뭐 새벽에 미국에서 이제 아이폰이 새로 나온답니다. 우와, 이게 기대가 되나봐, 일본 내에서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이 애플하고 거래가 있는 일본 기업들의 주가가 약간씩 이제 뭐 어디 뭐 소폭 상승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또 뜨는 거예요. 그만큼 일본 내에서 어찌 보면 좀 긍정적으로 본다. 이번에 이제 애플 관련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겠죠. 당장에 코로나인데 사람들이 소비 성향이 많이 줄어든 줄 알았는데 다른 데 쓰는 돈을 일부러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싶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이폰 12가 나온다면은 오히려 거기에 사람들이 더 몰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아이폰 12도 떡상할 거야. 나쁘지 않아 보여.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련 주가 아이폰 애플과 거래를 하는 일본 기업의 주가가 일본에서 더불어 상승했다.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라타 제작소, 태양 유전이 뭐냐면은 여기 있는 아시면 타이오 유덴. 예전에 그 공 CD 있잖아요. 그거 타이어 유덴 많이 썼는데 그걸로 뭐 아무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부품하는 타이어 유덴. 그 다음에 뭐 소니, TDK, 뭐 교세라 등 뭐 스마트폰 관련 이 업계들이 애플하고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도 못했던 오늘 다룰 기업은 바로 TDK라는 일본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들고 왔습니다. 우선 TDK를 저도 이름은 알아요. 일본 사람들도 이름은 알아요. 뭐 약간 좀 뭔가 조금 오래된 느낌도 있네. 뭔가 조회수가 안 뽑히는 건가? TDK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제 연령대이신 분들은 이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네요. 주민코도 이거 알아요? 플로피 디스크. TDK라는 회사를 이제 이런 이미지로 생각하신 분이 있을 거고, 혹은 이런 비슷한 걸로 카세트 테이프. 이것도 TDK 있었구나. 이것도 TDK죠. 이런 걸로도 기억하시는 거나 아니면 아까 말한 비디오 테이프. 뭐 그것도 TDK가 있는데 그런 걸로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이 TDK 대해서는. 그런데 오늘은 이런 TDK 얘기를 하려고 들고 왔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 오늘 제가 삼성 애플과 관계 있는 위에 일본 기업이라 했잖아요. 애플이 카세트 테이프 그 워크맨 만드는 회사는 아니잖아. 삼성도 이제 마이마이 안 만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TDK를 얘기하면서 어떤 아이템이 나오냐면은 이 아이템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렇죠. 눈치 빠르시면 아시죠? 배터리입니다. 아니 왜 배터리야? 아니 방금까지만 하더라도 TDK 뭐 이런 이제 카세트 테이프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플로피 디스켓 이런 거 나왔는데 웬 배터리야 라고 느끼실 분이 꽤 계실 건데, TDK라고 하면은 배터리계에서 상당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럴 리가요. 저는 처음 들어봐요 라고 많이 물으신 분이 있을 건데, 배터리는 더 유명한 회사가 몇 개나. 일본에서 배터리 하면은 오상 사이오를 먹은 그 파나소닉이 유명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오히려 이 TDK가 더 유명할 수도 있습니다. 아는 사람에게는. 자,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보면 되냐면은, 자, 이게 TDK라는 회사의 개요입니다. 그래서 총 매출이 1조 3,600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일 14조 이상을 파는 기업이에요. 14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기엔 야, 저거 플로피 디스크랑 그거 뭐 공 CD부터 해가지고 카세트 테이프 팔던 회사가 지금 14조나 팔어? 매출이? 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TDK는 상당히 방향 전환을 잘한 회사로 꼽힙니다.
그러니까 일례적으로 시대를 따지면은 예를 들어 여러분 코닥 있잖아요. 예전에 디지털 카메라 나오기 전에 필름의 코닥 그 회사가 회사 전환을 잘못해가지고 갔죠. 근데 반대말로 하면 일본 후지필름 이런 회사는 지금 의약품이라든지 다른 분야로 매출이 막 오르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회사예요. 맞아. 똑같이 TDK 또한 처음에는 어떤 기술로 회사를 만들었냐면은 자기 관련 기술입니다. 자석에는 자기장이잖아요. 그 관련 기술로 회사를 키워온 회사예요. 자기 관련이다 보니까 예전에 이런 디스켓이라든지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하나 더 있죠. 하드 디스크 이것도 TDK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네, 이쪽 관련으로 상당히 유명한 기술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 이쪽 시장 자체가 사장 분위기잖아요. 그래가지고 TDK는 빠르게 회사의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대한민국도 14조 원 이상의 매출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 남아있는 기업이에요. 이거 설립도 꽤 오래됐죠. 1935년 설립입니다. 이게 동경공업대학의 출신인 과학자들이 많이 모여서 설립된 기업인데 원래 이 기업 이름 TDK잖아요. 이게 뭐의 약자냐면은 도쿄 덴기 카가쿠 고교.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동경 전기 화학 공업의 준말이 TDK예요.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줄인 거예요. 예, 줄임말입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 회사인데 뭐 순이익은 이 정도로 나오고 하면서 막 나오잖아요. 연간 매출액이 고만고만해. 뭐 1조 1천억엔 그다음에 1조 3천억엔. 그래 약간 상향으로 가고 있죠. 부분별 매출인데 이걸 오늘 주목해야 됩니다. 자, 이게 TDK라는 회사의 부분별 매출인데 뭔지 모르겠지만 일본어 써 있어서 노란색이 43.9%네. 제일 뭔가 크네. 제일 크네. 이게 뭐라 써있냐면 에너지 응용 제품이라 써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쭉 봐요. 그래 알았어. 에너지 응용 제품이 회사의 거의 반절을 차지하는 매출에 뭐가 있어? 쑥쑥 보면은 에너지 응용 제품. TDK는 주로 ICC에 사용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지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그지 뭐 중국제 뭐 해서 일본의 파나소닉 이런 거 들어봤는데 TDK 배터리 처음 들어봤는데 하지만 이 밑에 있죠. TDK라는 이름으로 파는 것보다 밑에 있잖아요, 여러분. 암프렉스 테크놀로지 ATL 얘들이 TDK 겁니다. 이 회사의 모 회사가 TDK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TDK가 사실상 리튬이온 배터리, 특히 소형, 흔히 말하는 뭐 이게 한국 뉴스가 뜨는데 삼성전자 신형 갤럭시 S 시리즈의 중국 ATL 배터리 탑재 이런 기사가 뜨기도 하죠. 오, 이 ATL이 아까 TDK 겁니다. 그러니까 갤럭시 S9 이후 2년 만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뭐 지금도 갤럭시 S9 쓰고 계신 분이라면은 이거 이 안에 중국 ATL 배터리 알고 보니까 그렇죠. 일본 TDK 거가 들어갔다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방송에 나온 삼성 앰플과 관계 있는 의외 일본 기업 TDK가 왜 그러냐면은 갤럭시에도 들어가고 아이폰에도 들어가는 배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의 TDK 있잖아요. 계획 봤을 때도 결산을 낼 때 ATL의 사업 부분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에너지 응용 사업 부분이거든요. 그쪽 에너지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결산을 그대로 들고 와서 이렇게 넣습니다. TDK를 먹여 살리는 43.9%가 어디? 중국 ATL 그 배터리 수익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미래 성장 동력이 이 TDK는 배터리입니다. 물론 이제 이 ATL을 이제 기술을 할 때 있잖아요. 처음에 TDK 말 도와준 건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처음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 회사를 이제 사가지고 막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알짜배기가 돼가지고 이게 애플과 연결이 잘 돼가지고 막 수주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이 실제 어느 정도 되면은 이게 휴대폰용 리튬이온 전자 시장입니다. ATL 34.6% 전 세계 시장에 그리고 삼성 SDI 15.4% 그다음에 중국 BYD 9.1% 그다음에 LG화학이 8.9% 그다음에 그 이에 32% 시장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리튬이온 시장은 여러 가지 범위가 있어요. LG화학이 배터리 잘 나간다면서요? 예, 자동차 관련. 근데 이거는 소형 배터리잖아. 우리들 이런 이제 휴대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들어. 휴대용 리튬이용. 휴대용 리튬이온이다 보니까 그쪽 분야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소형 이쪽 혹은 차량용 대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소형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도 압도적인 쉐어를 갖고 있는 게 ATL이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 왜 압도적일까? 애플 담당하고 있거든요. 애플을 물량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ATL을 갖고 있는 TDK가 자연스럽게 이번에 이런 식으로 관련 주가 상승했어도 이름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 뒤에 있는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삼성이 신형 갤럭시에 ATL 배터리가 들어간다 이러면 와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가니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뒤에는 TDK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는 이 TDK에 대한 비밀을 하나 더 파헤치는 데 있어서 한중일 배터리 삼국지, LG화학, 중 CATL에 1위 내주나 이런 한국경제 기사라든지 뭐 이것도 중앙일보 기사네요. 엎치락뒤치락 전기차 배터리 올해 1위는 LG화학, 8월엔 중 CATL이 1위 이런 기사. 전기자동차 관련이라든지 아무튼 그런 관심 있으신 분 CATL이라는 그룹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까 박간영 오상이 얘기한 그 TDK의 그 회사는 여기 나오네요. 이건 ATL이란 말이야. 예. 그죠? 근데 CATL은 뭐고 ATL은 뭐야?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C가 뭐야? 그죠? 네. CATL은 이 ATL에서 나온 사람들이 만든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다른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CATL과 ATL을 다르게 본 게 맞는데 출신 자체는 ATL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 CATL에 대해서도 ATL과 관련이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중일 배터리 삼국지, LG화학, 뭐 중 CATL 이러면서 기사가 나오잖아요. LG화학, CATL, 파나소닉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사에서도. 와, LG화학이 이렇게 차량용 배터리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리튬이요. 중국이 막 배터리 굴기 이래가지고 중국 정부에서 지원금을 엄청나게 넣어가지고 저거 CATL이란 그룹을 키운다더라. 야, 이거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이 중국한테 이겨야 되는데 라는 식으로 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많을 겁니다. 그 와중에 일본의 파나소닉은 저 파나소닉 저 뭐하니? 언제 언제 저거 따라잡을래? 이러면서 파나소닉에 대해 염려를 많이 하시는 분들 꽤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CATL은 ATL에서 파생돼서 나온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중국 자본이 들어갔어요. 하지만은 ATL의 기술을 바탕으로 원래 CATL이 설립이 됐단 말이야. 그때 TDK가 참여를 안 했을까? 참여를 했습니다. CATL 초반에 이 TDK라는 일본 회사는 기술 이전부터 해서 지분 참여를 했습니다. 약 10% 이상을. 그런데 여러분 이거 들으신 분 들었지만 중국은 배터리가 국가 산업이기 때문에 해외 자본은 일절 안 돼. 차단이다. 이건 어디까지나 중국의 기반 산업이다. 이래가지고 해외 자본을 차단시켜가지고 지금은 표면상 해외 자본은 못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야지. 아니 TDK가 초반에 CATL에 자본 참여도 하고 자기들 배터리 기술이니까 했는데 중국이 저래서 그러면 지금 TDK는 그 주식 다 팔아버리고 그냥 CATL 모른 척 하나요?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본 이 기사에서도 나오는데 이 아저씨가 이제 TDK에서 ATL의 인수를 담당한 아저씨예요. 향후는 IoT 관련 기기 뿐만이 아니라 전기, 이륜,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TDK는 진출하고자 해. 그리고 또 뭐 자동차용 전지 메이커인 CATL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TDK에서도 이미 치고 있습니다. 그럼 잠깐 이상하잖아. 분명히 CATL에서 이거 중국 내부 보면은 해외 자본은 다 날아가고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질 법도 한데 TDK는 아직까지도 CATL이라는 배터리 회사랑 일을 하네? 그렇죠. 이게 CATL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보면 나오는데 자 이게 일본의 마크라인즈라는 회사 정보 주식 그거 취득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보면 CATL의 내부 주식이에요. 닝보 뭐 메이신 본드 뭐 인비스먼트 공사잖아. 공사 그거네. 25%. 황실링 이 아저씨가 이제 그 CATL 그 유명 아저씨죠. 11%. 그 다음에 세 번째. 닝보 조인트 이노베이션 뉴 에너지 인베스먼트 매니지먼트 파트너십 리미티드 파트너십. 더럽게 기네요. 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7.5%잖아요. 예, 여기에 TDK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DK가 CATL에 안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이제 뭐라 해야 돼요? 이제 세트로 들어가 있어서 지금도 이 TDK는 아까 보여드린 한중일 배터리 삼국지에 중국 사이드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TDK라는 회사는 소형 배터리는 이미 ATL로 장악을 했어. 중국의 CATL이 막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해가지고 BMW도 CATL과 거래합니다. 토요타 자동차도 CATL과 거래를 합니다. 이걸 보면서 각종 전문 분석가들이 얘기하지. 우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중국 업체가 급속도로 성장을 해가지고 LG 화학을 따라잡나 이런 말 하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유능한 연구원들을 많이 불렀지만 그 뒤에는 TDK도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타도 쓰고 일본 기업도 많이 씁니다. 이 CATL은 중국 배터리 업체를. 이게 이 뒤에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미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을 때 나는 이걸로 그냥 좀 플로피 디스크 만들던 일본 회사 이제 사라졌겠지라고 느끼셨던 분들 꽤 많을 건데 지금은 전혀 다른 기술로 에너지 응용이라는 정확하게 말하면 리튬이온 배터리 이런 2차 전지 산업 분야에서 상당히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게 이 TDK라는 회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뭐 주식이라든 여러 가지 산업에 관련해서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TDK의 동향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중국 업체가 잘 나가면은 TDK가 잘 나가요. 그리고 중국 업체에 대해서 기술적이라든지 일본에 있는 어떤 소스라든지 많이 넘어가는 게 TDK로부터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제관계에서 예를 들어 미중 무역 마찰 있잖아요. 그때 있어서 이 TDK는 긴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은 중국 배터리가 밴을 당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일본 정치 같은 것도 있잖아요. 미중 무역 마찰 사이에 일본이 미국 쪽에 많이 서 있는데 근데 중국은 못 자르네. 그 뒤에는 각종 민간 기업에서도 중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파이프를 갖고 있다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표면상으로 나오지 않아요. 표면상으로는 일본 내에서도 일본 배터리 산업 폭망이다. 맞아. 파나소닉. 예전만 못해. 하지만 그 뒤에 TDK라는 그룹이 ATL, CATL이라는 떠오르고 있는 이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의 중국 기업 뒤에서 여러모로 기술적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상당히 깊게 관련돼 있다는 거는 알아두면 나쁘지 않은 사실이라는 거죠. 요시. 일단 표면적으로 안 나오는 기업이라는 게 지금의 TDK라는 기업입니다. 뭐 과거처럼 뭐 카세트 테이프, 뭐 플로피 디스크. 원래 TDK가 자석에 있는 그 자기 기반으로 기술을 쌓았는데 어느 틈엔가 주된 사업을 변경을 시켜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더 미래 촉망받는 이런 배터리 산업에서 일본에서 상당히 어찌 보면 앞서 나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TDK입니다. 상당히 의외죠. 그러니까 기업이란 거는 이제 초반에 자기의 주된 사업도 중요해. 하지만은 시대가 변하면은 시장이 원하는 것도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장을 빠르게 읽어가지고 우리 회사에 이게 없으면은 주입을 해가지고 다시 그걸 우리 걸로 만들어서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대비를 하자라는 것도 기업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죠. 왜? 살아남으려면. 그런 의미에서 TDK라는 기업은 표면상으로는 저 TDK 뭐 센서라든지 뭐 각종 여러 가지 뭐 짜잘한 부품, 뭐 카메라에 있는 그거 OIS 부품 그것도 TDK가 만들거든요. 이거 뭐 떨림 방지 이런 거. 뭐 그런 부품 만든 회사 아니에요? 지금은? 이라고 느끼지만 그 TDK를 지탱하고 있는 거는 중국의 배터리 산업. 그 다음에 중국의 여러 가지 배터리 업체. 그 뒤에 TDK가 있어가지고 같이 상생을 하고 있는 서로 힘을 합쳐서 먹여 살리고 있는 게 바로 이 TDK라는 기업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표면상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일본의 산업이 이제 다 끝났네요. 우상 일본 뭐 옛날같이 잘 나가지 않네요. 라고 말하지만 이런 식으로 TDK처럼 우리는 뒤에서 가만히 있을게요. 앞에서 니들이 싸워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기업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이제 2차 전지,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파나소닉이라는 카드 이외에 다른 카드를 갖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뉴스를 볼 때 한중일 배터리 삼국지 뭐 중국의 CATL과 LG전자 뭐 일본의 파나소닉이 싸운다 이런 기사를 볼 때 저 CATL 뒤에는 일본의 TDK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사실은 저 일본 제가 두 개나 끼었구만 이거 큰일이구만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도 더 힘내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뉴스 기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지식을 알려드리려고 오늘 이거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네요.